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노랑풍선입니다. 노랑풍선은 2001년 설립돼서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내국인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기획 여행 상품과 항공권 판매 사업인데요. 일본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서 해외를 거점으로 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노랑풍선 시티버스의 지분 100%, 위시빈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노랑풍선 시티버스는 직판과 제휴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버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시비는 여행 상품 판매사들과 마케팅 협력 및 콘텐츠와 연계한 상품 판매를 통한 중개 수수료, 콘텐츠 제작 등 여행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50억 원, 영업 손실 149억 원, 당기순 손실 10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5%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36% 증가했으며 당기순 손실은 85% 증가하면서 실적이 급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현재 1,545만 주가 좀 발행이 됐는데 이 중 1.6%에 해당되는 25만 5,908주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발행 금액은 지금 1회차 전환사채거든요. 지금 10억 5천만 원 그리고 10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전환가액이 지금 8,206원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4월 7일 그리고 5월 3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미전환 사채의 전환 잔액은 지금 현재 44억 원이 좀 남았는데 8,206원짜리가 지금 현재 44억 원을 제외한 지금 한 21억 원 정도 해당되는 21억 원 정도 해당되는 이 자금을 4월 7일과 5월 3일에 각각 상장하겠다는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풍선이 전환사채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25만 5,908주가 신규 상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를 일단 먼저 살펴보면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좀 다소 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현재 주가가 좀 다소 오버밸류가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항상 우려했던 상황들이 맞아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가 사실은 이 항공, 여행, 레저, 면세 등등의 많은 사업들이 좀 있지만 특히 이제 여행주의 피해가 좀 가장 컸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도 2월 이 시점이 사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점이라고 우리가 좀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2020년도의 2월 시점 이전에 회사의 주가 상태와 현재의 주가 상태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사업년도의 영역을 좀 보면 자, 주가 영역대의 어떤 흐름들은 전체적인 이 금액을 좀 잠깐 보면 한 9,000원대, 높게는 한 9,000원대에서 좀 낮게는 7,000원에서 한 9,000원대 형성돼 있던 주가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2021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쭉 4, 4분기를 기점으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21,450원까지 주가가 좀 단기 급등을 좀 해줬는데 사실상 회사의 실적과 회사의 외형 가치의 어떤 확장세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지나친 주가의 상승이 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사실 큰 상황에서 회사가 이 전일자, 이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좀 있었는데 8,200원짜리 신주가 다시 유통이 좀 된다면 네네. 지금 현재 주가가 13,800원. 지금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세 차익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가치 어떤 희석은 좀 불가피할 텐데 물론 유통되는 주식이 1.6%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량은 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이 노랑풍선의 어떤 이 중기적 관점에서 실적 회복의 관점에서 지금 전환 청구 행사가 좀 맞는 것인가 라는 좀 의문도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종목 편입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올해는 그래도 좀 실적의 정상화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 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감사 보고서 제출했을 당시에는 뭐 의견상인 뭐 이슈가 전혀 없었어요. 특히 뭐 계속 기업 존속의 불확실성의 어떤 기재 사항에도 해당되는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 있었죠. 지금 관리 종목이 지금 지정된 요건은 바로 매출액 요건이에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50억 원이 미달될 경우, 코스닥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년 기간 동안에 30억 원이 좀 미달될 경우에 네네. 관리 종목의 지정 사유가 됩니다. 회사는 2020년도에 199억 원의 매출액을 좀 달성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전체 매출액이 25억 원, 즉 30억 원에 미달된 거죠. 매출액 기준에 어떤 미달이 좀 되면서 회사는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2022년도에 실적 회복을 하면 회사가 당연히 매출액 요건으로서의 어떤 관리 종목 추가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제가 네네. 우려스러운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회사의 어떤 상태를 보면 지금 자본 잠식에는 해당이 되고 있지 않죠. 네.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률도 회사의 어떤 자본 총계 요건에서는 거의 뭐 50% 요건에 초과된 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건입니다.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인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한다면 관리 종목 추가 지정 사유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랑풍선은 2022년도가 무조건 30억 원의 매출액 초과를 달성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 22년도에는 반드시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금 뭐 거의 뭐 풀렸죠. 그렇죠. 그렇지만 완연한 엔더믹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경 봉쇄가 아주 가시화되는 어떤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길이 보다 빠르게 좀 열려야 되는 어떤 관건. 그런데 좀 1차적인 어떤 수혜 관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여행 플랫폼 사업 그리고 여행업법 관련 사업이 있지만 네. 시티버스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상 이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인한 관광 활성화, 국내 어떤 이동 활성화로 인해서 단기간 실적 회복을 좀 가져와 준다면 상반기 관건에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는 숙제, 그다음에 30억 원 이상의 영업 매출액 달성의 어떤 숙제를 안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우려스러운 상황은 4년 연속 영업 손실 요건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액 30억 원 이상 그리고 또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동안 해외 여행의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이제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여행 시장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 노란풍선도 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 영역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도 좀 기준인데 현재 상품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행 알선 수입 부분이 23.3%, 항공권 총액 매출 6.7%, 항공권 판매가 18.8%인데 원래 여행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이 영위하는 이 사업 관점에서는 지금 여행 알선 수입 부분과 항공권 이 판매 수입의 어떤 이 비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 지금은 이 기타 사업 부분에서 매출 시험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 내수 요건으로 좀 지정되고 있는 현재 플랫폼 사업이 아니라 시티 투어 관련된 이 버스 운영 사업이었는데 부분적 매출을 차지하더라도 참 이 반영 효과 좀 미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궤도를 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빠르게 여행 플랫폼을 통한 뭐 이 수익을 좀 쇄화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확장해 나가는 어떤 흐름도 좀 중요한데 네. 지금 공교롭게도 4월부터 지금 이 홈쇼핑을 통해서 지금 판매했던 여행 상품이 거의 뭐 완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분기 이후에 반기에는 매출의 30억 요건은 그래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사실상 여행 관광업이 사실상 100% 회복되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50%의 회복률을 좀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영업손익에서 과연 손익 개선이 좀 있을까가 관건인데 좀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하반기 요인이 좀 변수예요. 각 글로벌 국가들이 사실상 여행의 어떤 국경을 허무는
그런 조치들이 좀 가셔야 된다면, 그리고 항공기의 운항 편성이 뭐 거의 정상적으로 좀 회복이 좀 돼준다면 사실상 뭐 2022년도에도 실적 회복은 뭐 우리가 점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네. 지금은 다소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까지 뭐 거리두기 해안 조치는 했지만 이게 완전한 폐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어떤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금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학습 효과상이 지금 현재 업황의 완연한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완연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노란풍선 주가 형태를 좀 보면 사실상 2021년도 상반기였죠. 지금 7월경에 사실상 이 과밸류로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게 사실상 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좀 대비했을 때 너무나 주가가 좀 기대감에 좀 올랐다는 네.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1년도 전체 매출액이 25억 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2,155억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네.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자산 총액 가치를 좀 차지하더라도 영업의 어떤 회복 관점에서 주가가 순응하는 논리가 아니라 다소 지나친 인위적인 어떤 기대감만 수반한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지금 주가 241선까지 상단이 좀 돌파해주고 있는데 네네. 지금 좀 내려와 있죠. 241선인 24,000원대를 지금 하회하는 23,800원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코멘트를 좀 달지는 않겠습니다. 관건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냐의 이 관건인데 일단은 1분기 실적에서도 영업손익의 어떤 개선 효과는 좀 미비할 것이다라고 좀 저는 예측해 보고요. 네. 만약에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4월부터 우리가 좀 적용된다면 네네. 사실상은 지금 5월과 6월 두 달 안에서 어떤 매출의 흐름을 좀 짐작해 봐야 되는데 두 달만 가지고 사실상 손익의 회복을 찾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회복까지가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좀 굳이 좀 차지하자면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의 의견은 지금 14,000원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일단 방송 시점에서는 하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구간 대응은 좀 이미 늦었습니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요 구간까지 봤어요.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11,500원, 11,500원에서 13,000원, 11,500원에서 13,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네네. 솔직히 이 모멘텀은 사실상 실적의 회복을 수반해야 된다. 2022년도 관리 종목 지정이 유력한 상황, 즉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는 부분들이 유효하다면 이 구간은 통하지 않는 거죠. 자, 3분기까지 실적 회복이 더디지 않는다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네. 만약에 이 전제 효과로 매수하는 타이밍이라면 12,000원에서 13,500원, 12,000원에서 13,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란풍선 1분기 실적 손익 회복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분기까지 좀 그런 실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1,500원에서 13,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무엇보다 이제 3분기까지 꼭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노란풍선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는 2000년 설립돼서 2017년 하이 제2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을 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연구 개발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력 제품으로는 산부인과 심혈관, 감염성, 암질환 등에 사용되는 POCT 자동 면역 분석 장치 휴빅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 분석 시약, POCT 면역 정량 분석 기기, 신규 마커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218억 원, 영업이익 1,927억 원, 당기순이익은 1,49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60%, 당기순이익은 616% 증가하면서 설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해외 수출의 증가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휴마시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해지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최초 공시한 내용은 2020년도 4월 20일에 30억 4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 키트를 인도 대사관에 공급하는 계약을 좀 체결했었죠. 2020년도부터 2021년도 4월 19일까지 좀 납품하는 조건이었고, 자, 두 번째 4월 19일이었습니다. 회사 이에 대해서 이 계약 종료일로 인해서 4월 19일, 2021년도 4월 19일부터 2022년도 4월 19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체결 정정 공시를 좀 했었는데 바로 어제 이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해지, 코로나19 항체 진단 신속 진단 키트의 공급 계약, 전체 매출의 33.3%에 해당되는 30억 4천만 원을 인도 대사관에 2022년도 4월 19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이었는데 계약 상대방 인도 대사관의 해지 통보로 인해서 공급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상기 내용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정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해지 일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해지 공문을 수령한 날짜다. 이게 뭐냐면 30억 4천만 원을 인도 대사관에 2020년도 4월에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네네. 인도 대사관 측에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해지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회사는 이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가 인도 대사관과 체결했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좀 자가 검사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계약들이 좀 체결을 했던 계약들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과잉 재고 이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점이 좀 다소 좀 아이러니한 게 2021년도 4분기 11월부터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좀 거침없이 커지면서 네네. 신속 자가 진단 키트의 어떤 약국 판매, 편의점 판매. 자, 이게 구하기조차 좀 힘들었었죠. 올해 그렇죠.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구하기조차 좀 힘들었고 뭐 거의 뭐 웃돈을 주고도 네. 구하기 힘들었던 그런 이력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실상 4월 달에 이 거리두기 이 완전 해제 조치로 인해서 그리고 방역도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어떤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가진단 키트의 어떤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상 예측을 못했던 거죠.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너무나 거침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2022년도 하반기까지는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너무나 빠르게 좀 이 변화되는 이 관점에서 이 최근 인도 대사관을 통한 이 계약 해지 조치가 좀 있었고요. 지금 회사가 2021년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이 막대한 수주 물량을 좀 따냈거든요. 네. 그래서 조달청에도 많은 물량들이 공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주도가 아니라 민간 병원,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이 검사 체계로 전환이 좀 된다는 것은 자가진단 키트의 수요가 감소가 좀 불가피한 어떤 상태가 아닌가 예상해 네. 보는데 병원에서는 이 전문가용 진단 키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와는 조금 내용의 어떤 구성들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었던 어떤 자가진단 키트가 사실상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사실상 좀 더 장기화되는 국면이 아니라면 좀 사실상 뭐 내 돈 주고 내가 구매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되나라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수요는 좀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이 병원 또는 약국에서의 반품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재고 부담까지 좀 안게 된 셈인데 휴마시스의 경우 지금 이 조달청에 들어가고 있는 이 대표적인 세 개 업체가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휴마시스, 수젠텍 세 곳입니다. 최근 전체 수주 잔고가 한 2,500억 정도로 좀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휴마시스가 한 520억 원의 조달청 납품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사실상 정부가 우리가 국가 주도의 어떤 방역을 진행하지 않는데 재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법률상의 반품 요건이 좀 명확하다면 추가적인 어떤 발주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네. 자, 이 상태가 다소 우려스러운 것은 좀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과잉 재고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다소 우려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 최근 진단 키트의 비위생 불법 조립 논란에도 휘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의 부품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립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단 키트 생산 업체들에 대한 각종 추측들이 쏟아졌고 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휴마시스는 어땠는지 봐주실까요? 예, 이 이슈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의 진단 키트 업종들은 대다수 이 주가 조정이 좀 있었죠.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식약처에서 현재는 뭐 조사 단계에 좀 있지만 이 조사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어진 셈이죠. 사실상 이 중앙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로 인해서 진단 키트의 수요는 사실상 이제 급감할 것이다라는 게 뭐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이 만약에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악재 요인은 아닐 것이다. 지금 이미 정부 정책의 변화, 방역 체계의 어떤 변화는 사실상 진단 키트 시장의 어떤 1년간, 2년간의 어떤 확대를 조금 더 단축시킨 셈이죠. 우리가 엔더믹 이후에 사실상 코로나19의 진단 키트 그리고 백신 그리고 치료제까지 사실상 이 시초에 적용된 시점에서는 어떤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좀 맞겠지만 엔더믹 시점 이후에는 사실상 이 업황의 회복 관점에서 업황의 성장성 관점에선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마시스는 오히려 이런 성장성의 어떤 이 기폭이 2022년도 기말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좀 단축되는 셈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 휴마시스 코로나19 이후에 수혜주로 좀 자리매김하긴 했지만 이제 엔데믹이 가시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회사의 휴마시스 연결 재무제표 상태를 좀 잠깐 보면 2021년도 기점에 회사 뭐 풍부한 캐시카우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체 유동자산은요 지금 2,945억을 좀 기록하고 있죠.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25억 원에 불과한 회사의 유동자산이 지금 2,945억 원의 탄탄한 실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거죠. 현금만 무려 1,765억 원을 지금 2021년도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판매 호조가 좀 있었죠. 워낙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나 거침없었기 때문에 1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현금 유입률은 1분기가 보다 빠르게 보다 더 많게 반영될 것으로 좀 예측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유동자산의 비율을 저는 한 4천억 원까지를 좀 짐작해 봤어요. 3분기의 어떤 분기 유입률을 좀 보면 지금 수주한거 전체 인식은 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최소 3,500억 원에서 4천억대 육박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회사는 엔더믹 이후 관점에서 진단 시약의 어떤 적용 요소가 뭐 코로나19의 어떤 이 진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이나 혈액, 그다음에 기타 어떤 바이러스들을 좀 진단하는 시약으로서의 이 기술 고도화가 좀 이루어질 것이고 회사는 탄탄한 이 현금 기반을 바탕으로 회사의 어떤 제2, 제3의 성장 동력을 좀 찾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도 엔더믹 이후 관점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실탄을 통해서 제2, 제3의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선회가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이 기타 바이러스 시약의 그런 고도화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진단 키트 관련주들 지난 2월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또 50%가량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그럼 이 휴마시스의 대응 전략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2월 3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주가 정점은 2월 3일 36,450원까지 좀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실상 주가의 어떤 이 낙폭이 좀 상승폭이 좀 더 반납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이유가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엔더믹과 좀 더 빠르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방역 조치의 어떤 변화 요건들이 실적 감소 요건으로 앞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는 효과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쯤 반등할까요? 언제쯤 추세 전환할까요? 라고 많이 묻죠.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힌트는 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세로 인해서 1분기까지 다량의 어떤 현금 보유액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건이다. 그렇다면 회사는 탄탄하게 보유한 이 실탄을 갖고 제2, 제3의 신성장 동력을 좀 발굴하게 될 셈인데 지금 이 시장이 좀 감소한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엑세스 바이오의 경우에는 헬스케어 산업으로서 어떤 사업 다각화를 좀 추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휴마시스의 경우에도 제2의 어떤 신규 사업이 좀 가셔야 되는 시점이 추세 전환의 어떤 모멘텀이 아닌가 판단해 보고요. 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는 지금 조정받기 위한 구간은 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좀 좋을 것입니다. 5월 14일까지 제출을 할 텐데 실적적인 요인을 통해서 단기 상승할 구간을 좀 우리가 좀 예상해 본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이 구간이죠. 자, 11,000원, 11,000원에서 13,000원, 11,000원에서 13,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실적 발표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될 때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매수하기 좋은 구간 11,000원에서 13,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1분기까지는 그래도 다량의 현금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는 2012년 설립돼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웹소설 및 웹툰 콘텐츠의 제작 및 판매인데요. 작가 경쟁력과 자체 편집부를 통해서 웹소설과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출판, 유통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다수 플랫폼에 제공을 하고요.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과 북미 시장에 서비스 중입니다. 2차 저작물 제작을 통한 콘텐츠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더엔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서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 편입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74억 원, 영업이익 151억 원, 당기순이익 1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6.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9%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콘텐츠 사업의 안정적인 성과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좀 있었는데 회사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DNC 미디어 인수 추진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내용이 사실입니까? 라고 지금 한국거래소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DNC 미디어의 인수 추진 보도에 관련된 해명입니다. 매체는요, MTN 뉴스고요. 4월 19일 날 배포된 내용입니다. 해명 내용입니다. 본 공시는 2022년도 4월 19일 MTN 뉴스에서 보도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DNC 미디어 인수 추진 보도에 관련된 해명 공시입니다. 회사 간단 명료하죠.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자, 이 공시가 너무 싱겁게 끝났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좀 이슈가 됐어요. 이 기사 때문에 이걸 믿고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 입장에 굉장히 황당한 내용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이 보도 매체가 사실상 너무 디테일하게 좀 작성을 좀 됐는데 제가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상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 3일 회계법인을 지난주부터 이 재무실사에 좀 돌입했고 5월 중에 좀 마무리할 거다. 최대 주주의 지분 양수를 위해서 회사 회계실사를 3일 회계법인에서 좀 추진하고 있고 5월 말에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가도 1조 원에 좀 육박할 것이다라는 어떤 관측들이 좀 나왔는데 네네. 자,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과거 이런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이런 오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자, 찌라시, 카더라가 이게 회사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 실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좀 확인된 내용인지 네. 이거는 금융당국의 이 강력한 이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공시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공시도 지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그럴까요? 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치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 텐데 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와 있는 공식 내용은 좀 없는데 아마 보도자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언론을 통해서는 우리도 사실 무근이다라는 어떤 내용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네네. 자, 그렇다면 이게 MTN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갖고 다룰 이유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좀 정립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DNC 미디어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멘텀은 사실 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3.5% 오늘도 좀 상승했고 어제도 좀 급등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시점 그리고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내려온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자, 요 요건이죠. 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자, 요겁니다. 믿고 매수했던 관점에서 너무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 19일 관점이니까 자, 요 구간이죠. 자, 4월 19일 관점이 요 구간인데 42,6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주가가 지금 34,7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오늘 뭐 소폭의 좀 상승폭 나와 있지만 네. 자, 이게 오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지나친 어떤 장난이 아닌가 싶어요. 관련 당국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고 사실상 제가 이 업계에서 좀 있다 보면 네네. 사실상 이런 풍문들을 좀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좀 제보하는 사례가 좀 빈번하거든요. 팩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뭐 기관 쪽이라든가 어떤 소속 명함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단독 보도될 가능성이 크고 이게 정말 좀 그럴싸한 어떤 내용들이라면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이 일정표라든가 뭐 관련 자료들이 좀 제출된다면 쉽게 좀 보도가 되는 어떤 이점들 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상 이 DNC 미디어 보유자 이걸 보고 좀 매수했던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 다소 좀 씁쓸합니다.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의 철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대표님,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온라인 웹툰 시장의 규모도 더욱 커지고 또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의 성장성 한번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DNC 미디어의 경우에는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했어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웹툰 그리고 웹소설 기반으로 해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어떤 게임 산업의 어떤 접목, 메타버스, AR, VR 관련된 사업을 해서 접목. 사업을 현지 사업에서 부가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춘 셈은 맞는데 네네. 자, 그런데 주가를 좀 볼게요. 2021년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 부분 부가. 자, 주가는 너무나 기대감을 수반했다는 거죠. 이후에 하락폭을 좀 가져오면서 3중 하락폭 이후에 지금 다시금 상승했던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뭐였냐?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인수소를 통해서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예고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신뢰성 관점에서 회사도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을 좀 더 빠르게 했는지도 좀 관건이지만 회사는 일단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 해당 보도를 다뤘던 이 매체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네. 자,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좀 뭐 과밸류 구간이라고 아직은 봐요. 지금 전체적인 외형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좀 전일 기준 4천억대에 육박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상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2, 제3의 신규 사업 부분으로서 사업 역량을 좀 더 확장해 나간다면 선반영 효과에서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저는 그래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 확인 또 해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사업으로의 확장도 계획 중이라고 하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은 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강점입니다. 일단은 웹소설과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뭐 콘텐츠를 좀 제작을 했을 때 이걸 네.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웹툰을 활용한 이 게임 산업 또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이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 산업에 어떤 투입되는 효과가 좀 있다면 이게 메타버스와의 어떤 접목을 통해서 제2, 제3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건은 맞기 때문에 사실상 뭐 화학업종, 일반 기타 제조업종이 메타버스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업 시너지가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의 메타버스 사업으로서의 어떤 선의 방법에선 충분한 사업 시너지 관점은 맞다. 지금 회사는 새롭게 꾸려진 콘텐츠 전략본부를 통해서 이 플랫폼 사업팀과 콘텐츠 사업실로 좀 구성해서 앞으로 신규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건 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어떤 부분적인 사업 부분의 양수 또는 탑업이나 어떤 주식 취득이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것이 좀 보여지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메타버스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의 IP 활용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자, 회사가 갖고 있는 원가예요. 회사는 웹소설과 웹툰이라는 이 지식재산권 IP라고 불립니다. 이 원가를 통해서 사실상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어떤 관점에선 충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DNC 미디어 입장에서는 만약에 타법인 주식 취득이나 사업 부분의 양수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DNC 미디어 이 IP, 그 지식 재산권 기업의 메타버스 사업과의 시너지는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끝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2021년 4월에 전고점 영역 이후에 지금 회사의 주가는 좀 바닥권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3월 8일까지는요 28,200원으로 좀 하락한 구간까지 좀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이 상승폭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인수 기대감이 좀 반영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좀 뭐 차기 모멘텀 말씀드렸어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 부분의 어떤 양수 또는 타법인 주식 취득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된다. 회사는 사업 부분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한번 부각될 것을 좀 예측을 해보는데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 도래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먼저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 드릴게요. 35,000원. 35,000원 부분 좀 이탈된 상황인데 자, 이 구간이죠. 32,000원, 3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만 원, 3만 원에서 32,000원, 3만 원에서 32,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만 원에서 32,0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3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신규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까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